안녕하십니까. 황영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자녀를 1년 일찍 입학을 시켰습니다. 왜 1년 일찍 입학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를 1년 일찍 입학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선행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재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왜 갈까요? 학교를 왜 가죠? 학교를 가는 이유는 선생님께 배우려고 가는 거죠. 선생님께 배우려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존경하는 선생님,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싫어한다면, 그죠? 배울 수가 없죠. 선행이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께 배우려고. 두 번째는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가정에서 아무래도 공동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의 훈육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치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는 형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적어도 20명, 30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그 친구들은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쾌활한 친구, 굉장히 신중한 친구, 운동을 잘하는 친구, 노래를 잘하는 친구, 수학을 잘하는 친구, 미술을 잘하는 친구. 가정 형편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덩치도 다 다르고요.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친구들로부터 같이 더불어 성장을 하는 게 학교를 가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잘한 사람이 사회에 가서 성공을 하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학교를 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나요? 배우는 건 학원에서 배워요. 그럼 학교에는 왜 갑니까? 저는 내신 성적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통지표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선생님한테 확인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선생님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만약에 채점이 잘못되면 선생님한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요즘 막 주관식 문제 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채점이 다소 틀려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친구를 이기려고 학교를 갑니다. 왜? 등수를 받으려고 가는 거니까. 같이 친구들이랑 공동 작업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노트 같은 거 잘 빌려주지 않고요. 나만의 노하우,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내 점수를 좋게 받는 게 중요하지, 친구들을 도와가지고 친구 성적이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선행을 3년을 했다, 2년을 했다, 1년을 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교실에서 선생님 빤히 쳐다보고 수업을 듣는 애들이 굉장히 우스워 보일 거예요. 서로 수능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학원 같이 다니는 애들끼리 오히려 그룹핑이 되기가 쉬운 거죠. 야,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애가 이제 5살 때 고민을 했죠. 6살 때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게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이제 막내는 체능단을 다녔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걸 보면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합니다. 왜? 유치원을 졸업한 원생들이 초등학교 가서 아주 이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좋잖아요. 어머니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학생들이 유치원 마치고 난 다음에 학원을 다니까, 선행학원을 다니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선행이 됩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7살 다시 유치원을 다니고 8살에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수업을 무시하겠는데? 선생님을 무시하겠는데? 그럼 큰일인데? 이제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선생님을 무시하는 자세로 학교를 가면 저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리가 있나? 고민을 하고 선행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 선생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난리가 났습니다. 유아교육의 기초도 모르는 무식한 아빠 같은 이라고 막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는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식을 안 했습니다. 둘째는 이제 그 원장선생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이제 졸업식을 해줬는데 1년 일찍 해줬는데 우리 큰애는 졸업식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재미를 알고 선생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1년 일찍 입학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사회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그 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면 만 6세, 만 5세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선행도 했어요. 근데 이제 위로 학교 다니는 걸 즐거워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면 등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이 1년 차이가 사소해지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래서 등수 올라가는 재미. 자꾸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수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학교 다니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제 사진은 애들 이제 주상권, 요즘 이제 주상권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서 그림을 3개를 얻었는데 사진을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다르긴 한데 어쨌건 뭐 굉장히 이 3명의 좀 이제 특징을 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큰아들은 만 11월생, 딸은 5월생, 막내는 10월생입니다. 만 11월생인데 7살, 만으로 5세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11월생인데 만 5세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들어간 3월생, 그 당시에는 3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3월생보다는 무려 20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때 막 일부러 이제 늦게 오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늦게 보내는 친구들은 22개월까지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차이가 나는 거죠. 2년 차이가 나면 머리 한 개는 더 있습니다. 얘들은 선행도 했어요. 덩치도 워낙 커요. 그럼 뭐 우리 애는 걔네들 옆에 서면 거의 뭐 형벌이잖아요. 대화도 이제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대화가 많죠. 근데 어쨌건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애들이 1년 일찍 들어온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덩치도 적죠. 선행을 학습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뒤에서 선행을 해가지고 떠들고 놀고 자고 하는 애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 애들이 실수를 하고 틀려도 선생님들 굉장히 이쁩니다.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은 학교 생활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자,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보내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성적으로 타박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잖아요. 받아쓰기 40점에도 아무 문제 없어. 그죠?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덩치가 작다 보니까 친구들이 약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우리 애들이 내가 한 살 일찍 들어왔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못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주말에 공 들고 학교에 가서 애들이랑 같이 불러서 이제 공 차고 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뭐 어디 다니기도 하고 같이 애들 친구들이랑 이제 산에 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아빠 엄마가 아이들의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주면 절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놀아줬고요. 그 다음 선생님을 존경하게 만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모름지기, 그죠? 학생이 교사를, 선생님을 존경하게 만들 때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정말 이걸 놓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학기 초에는. 왜냐하면 애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는데 뭐 학기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랬더니 말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물론 단점이 있었을까? 단점은 진짜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장점. 선생님과 관계는 당연히 좋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생님도 너무 귀엽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관계도 당연히 좋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1년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2022년인가요?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닌데? 그러면 왜 선행을 해? 그죠? 그때 이야기한 논리가 애들의 뭐 발달 수준이 어떻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행을 하면 안 되죠. 선행을 하고 왜 이게 그 자기 배운 것보다 수준 낮은 걸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합니까? 선행을 했으면 1년 일찍 학교를 들어가는 게 맞죠. 우리나라는 젊을 때 1년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수, 삼수도 많이 하고요. 대학교 졸업도 5년, 6년 하고요. 취업 준비를 하니까 취업하는데도 1년, 2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뭐 만 30살이 돼도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그럼 30 쉽게 넘어갑니다. 네. 독립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꾸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결혼이 늦어지니 출산도 많이 못하게 되는 거죠.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저출산 이렇게 우리 결혼 혼인율이 낮은 이 모든 이유가 그냥 젊을 때 1년씩 시간을 픽픽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빠른 독립과 가정 가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 재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 1년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가급적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만 22세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고 만 23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와우, 너무 빨리 독립을 하고 결혼했죠. 딸은 만 23세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27세에 결혼했습니다. 막내는 만 24세에 독립을 하고 만 24세에 결혼했습니다. 물론 두 아들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갔죠.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 갔다 온 게 결코 사회 진출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죠. 저는 혹시 지금 어린이를 가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나 혹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이면 빨리 초등학교 입학할 것을 진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애들이 자존감도 생깁니다. 뭐 성적이 떨어지면 이렇게 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성적 가지고 내가 타박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격려를 해줬죠. 너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우리 애가 한 살 어린 걸 나중에 어떻게 뭐 알았나 봐요. 야, 너 나보다 한 살 어린애 형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1년 일찍 들어온 거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아주 건강할 때, 그죠? 두뇌가 저는 이제 두뇌가 이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주 뭐 독립을 해서 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도 세이브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 두 번은 어머님들을 좀 디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있는 아이, 좋은 대학이 성공이 아닌 이유, 암기 과목 가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마 이제 생각이 저랑 많이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 의견을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재밌는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